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의 집값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정녕 어려운 걸까요?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에 나섰지만 집값 상승 기간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얼마 동안 무려 49개월간 한 달도 안 쉬고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쭉쭉 올랐다는 겁니다. 멈춤 없이 올랐다는 겁니다. 뭐가요? 서울 집값이 말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은 2008년 44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64만 채의 평균 가격이요. 난생 처음으로 얼마를 돌파했냐면요.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평균 7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포동의 한 아파트는 20평대가 22억 5천만 원. 와,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20평이 17억 9,500만 원. 정말로 억소리가 나고요. 박용진 의원 지역구죠.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는요. 20평이 반면 4억 9천만 원. 양극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빚을 아무리 내도 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구나. 이런 심리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서민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모두 부동산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다릅니다. 얘기가 다릅니다. 이 경기가 심상치 않다면서 대형 빌딩들을 기업들은 팔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화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서초 사업, 금호아시아나 본관 사업, 현대카드 캐피탈 사업, 정말로 유명한 화려한 대형 빌딩들 모두 기업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기업들은 경제가 이제 곧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선제 대응 차원으로 현금 마련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은둔의 고수가 나섰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누구냐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믿었던 경제수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신이 아닌 어리석음의 소치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조업마저 중국에 밀려서 외환 위기급 대량 실직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내일 방북하는 우리 특사단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일까요? 미션 파서블일까요? 선종전 선언 후 비핵화 조치 이행, 일종의 중재안인 셈입니다. 기존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는 종전선언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순서였는데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무관하게 먼저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단 이번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 구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 문제도 뜨거운 논란입니다. 손흥민은 되고 BTS는 왜 안 되나? 병역 특례 시끌시끌.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도 국위선양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되고 왜 방탄소년단은 안 되느냐가 그 얘기였군요. 한편 체육계에서도 말입니다. 일회성으로 대회 성적만으로 면제 주지 말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금메달 안 따더라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확대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 좋다는 겁니다. 금메달 안 딴 선수들도 혜택 주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혜택 다 주면 좋은데 그럼 군대는 누가 갑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